여기는 원동이 편한 세상 1단지고 여기 뒤에가 바로 2단지 바로 붙어있고, 확실히 그래도 주공보다는 조금 더 신축 느낌? 저기 초등학교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그리고 일단 한번 저기 앞에 보이는 부동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임장 날짜가 7월 16일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인분과 대화 후 가장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때 당시 저에게 추천해준 좋은 물건은 5억짜리 물건이었고, 이 물건이 왜 좋았냐면 집주인이 이 물건을 팔고 싶어 했고 대신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저희가 직접 맞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당시 매매가가 5억, 집주인이 전세를 3억 8천만 원쯤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저희가 갭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집주인과 협의해보고 최대 4억까지 전세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갭이 얼마죠? 갭이 1억입니다. 현재 이 단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갭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1단지, 2단지 매매가는 1단지의 경우 바로 입주 가능한, 즉 갭으로 맞출 수 있는 게 5.5억, 2단지의 경우에도 5.5억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가 5억, 전세가 4억, 갭 1억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실거래가 4억 5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샀으면 실거래보다 5천만 원이나 비싸게 사는 거였음에도 저는 이 물건이 직감적으로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자본은 얼마죠? 6천만 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혹시라도 지금 그 물건을 찾으시려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미 호가가 5억이 아니고 그때보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파트가 좋다, 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임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부동산을 다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손품으로만 열심히 물건을 찾았더라면 이런 물건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네이버에 아무리 물건이 올라있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더 올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저희는 이 물건을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 또 다른 여러 아파트들을 임장했고 다른 부동산들을 추가로 많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들린 부동산에서 괜찮은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관련 아파트에 대해 어떤 아파트인지 사진 촬영도 하고 영상도 모두 촬영했는데, 단지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가격을 띄우기 위한 시장 교란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영상과 사진을 하나도 공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깝고, 저는 제 채널의 장점 중 하나가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어디 아파트다 딱 말하고 싶은데 이것조차 안 된다니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 아무튼 해당 아파트는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준신축급 30평대 아파트이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실거래가가 3억 5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전세 낀 매물이 3억 4천에서 3억 6천 정도로 한 4, 5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전세가 안 낀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3억 9천만 원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3억 9천짜리 매물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개사분이 자신있게 전세를 3억 3천까지 맞춰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갭이 얼마죠?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진 자본과 딱 맞았죠. 그럼 사도 될까요? 내 자본과 갭이 맞는다고 아무거나 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바로 3가지를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전세를 3억 3천에 맞출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집 내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세 번째로 아무리 갭이 맞아도 실거래보다 4천이나 비싸게 사는 건데 괜찮은 걸까?
우선 첫 번째로 중개사분은 자신있게 전세를 3억 3천만 원에 맞출 수 있다고 하셨으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 없죠.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네이버 매물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저희가 임장한 날짜는 7월 중순이었고 그 당시 6월에 거래된 기록을 보니 전세가 3억 1천에 2건이나 거래되어 있었고 전세 매물은 0개였습니다. 저희가 매수 후 전세로 매물을 내놓게 되면 유일 매물이 되는 것이었죠. 이걸 보고 저는 이 중개사분이 팔기 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3억 3천에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한 말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집 내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신축이 아닌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집 내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파트 연차가 오래될수록 집 수리를 한 번이라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수리를 안 한 집이라면 결국 내가 수리를 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매수하기 전에 집 내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면 팔릴 때도 더 잘 팔리지만 전세를 맞출 때 정말 유리합니다. 본인이 전세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수리가 하나도 안 된 아파트와 올 수리된 집이 있으면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집은 다행히 집주인이 2년 전에 인테리어를 싹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즘 유행하는 올 화이트 톤으로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싹 되어 있었고 집주인분이 집을 아주 깨끗하게 쓰셨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이 정도면 전세 맞출 때도 무리가 없겠다는 확신이 더 생겼고 팔 때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거래보다 4천이나 비싼데 이 금액을 주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솔직히 이 3번이 제일 걸렸습니다. 내가 사는 게 꼭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지금 같은 불장에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보다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오산 어딜 가더라도 실거래보다 호가가 이 정도는 다 차이 나던데 지금이라도 잡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에 계속 고민하고 있던 찰나 중개인 분께서 엄청난 걸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동향의 7층짜리 매물이 얼마 전에 4억쯤에 이미 거래가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계속 되물었고 제가 너무 못 믿는 눈치였는지 계약서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실거래에 올리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곧 올릴 거라고 법적으로 30일 이내만 올리면 돼서 조금 더 있다가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물건을 실거래로 올리면 집주인분들이 전부 호가를 올릴 게 뻔하니 그럼 또 한동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라고 실거래로 올릴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동양의 7층 4억 거래. 그런데 저희 매물은 올수리 고층 남양 물건 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사게 된다면 동양 7층짜리보다 컨디션이 좋고 층과 향을 감안하면 적어도 2천만 원은 싸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전세 맞추는 것도 불안하면 잔금 날짜도 최대한 미뤄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미루면 언제까지 미룰 수 있냐고 했더니 그때가 7월이었는데 10월 말까지 미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세 맞출 기간만 거의 4개월 가까이 주는 건데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아, 능력 있는 중개사는 이런 분이구나. 솔직히 그 자리에서 살지 말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집을 볼 때 집주인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집을 다 보고 다시 부동산으로 가려는데 중개인분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부동산에 돌아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집주인분이 지금 저희까지만 집을 보여주고 저희가 안 산다고 하면 그냥 매물을 거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건을 팔려고 작전 치는 건가? 아님 진짜 매물을 거둘 생각인 건가? 아리송하긴 했는데 뭔가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또 갭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매물이기도 했고 여러모로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바로 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마고치 이호님과 상의를 했는데 다마고치 이호님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바로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매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중개인분께 계좌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불인이 분들을 위해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음에 드는 매물을 결정하고 중개인분에게 사겠다고 말을 하면 매도자에게 전화 통화를 한 후 매도자의 계좌를 받아줍니다. 매도인이 변심해서 팔고 싶지 않다면 계좌를 주지 않겠죠? 만약 계좌를 받았다면 매물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의 계좌에 내가 넣는 금액이 가계약금이 되는 겁니다. 만약 가계약금이 들어갔으면 매도자가 변심해서 팔고 싶지 않아지면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고 매수자가 변심해서 사고 싶지 않아지면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가계약금 금액을 적게 넣고 이 물건이 확실하다 싶으면 가계약금을 많이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중개인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도자분이 2시간만 고민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아쉬웠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꼭 전화를 달라고 하고 나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정도로 오산 임장을 마무리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오는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도자분이 그냥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매도자의 계좌를 받았고 저는 다마고치 이호님에게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넣자고 했습니다. 다마고치 이호님은 당장 넣을 수 있는 현금이 800만 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8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기분 좋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하루였지만 결실이 있으니 뿌듯하더라고요. I don't think we got enough time to sort out all the fights, to sort out all the lies. Oh baby, yeah. There was a part of me that knew that still I'm caught by surprise. I thought you'd always be mine. 자, 이쯤에서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중개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 힘들지 익숙해지면 정말 나중에는 집 앞 슈퍼가듯 부동산을 들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중개인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 또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돌다 보면 특히 저같이 20대인 분들은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긴 합니다. 저도 어리다고 몇 번 무시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데 대단하다며 더 잘 대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른 나이에 벌써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냐, 돈은 어떻게 벌었냐, 다른 재테크는 뭘 하냐 등등 궁금해하시는 중개인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직접 움직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앉아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발로 뛰며 관심 있는 지역도 한번 가보고 용기 내서 부동산도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어렵고 실수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실력 있는 투자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좋게 마무리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세상은 역시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가계약금을 넣은 다음날 아침 주말이라 늦잠을 좀 자고 일어났더니 다마고치 이호님에게 중개사분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땡땡 부동산입니다. 문자 보시면 전화 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 매도자분이 하루 만에 또다시 변심을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800만 원 배상은 너무 큰 금액이니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하셨고 다마고치 이호님은 저에게 얼른 그 사실을 알려야 하니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와, 800만원 벌었다. 네, 이거였습니다. 웃기죠? 800만원 벌기가 이렇게 쉬웠다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 싶었습니다. 취소되어도 800만원 벌고 취소가 안 되면 더 좋고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서 좋아했는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침착하게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가 어제 그렇게 오산을 돌면서 매물을 찾아다녔는데 6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오산역 근처에 이 정도 컨디션의 30평대 물건을 또 잡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우선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근처 매물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러나 매물을 찾아보면서 든 생각은 이거 좋아할 게 아니다. 어떻게든 이 물건을 잡아야만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중개인분께 죄송하지만 배액배상 800만 원은 깎아줄 수 없으며 웬만하면 계약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매도자분이 지금 800만 원 배액배상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결국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님 800만 원만 받고 끝났을까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도 꿀팁 가득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